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특히 이제 40대 이후로 걷는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글쎄요, 이렇게 조깅, 뛰는 걸 하니까 저 역시도 무릎, 발목, 허리, 이 관절 부위가 다들 아파서 뛰기가 좀 어려워요. 뛸 때는 뛰겠는데 뛰고 나니까 통증이 심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체중도 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6번째, 40대 이후에 매일 이만큼 걷게 되면, 평균 수명이 5년 더,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이후에 매일 이만큼 걸으면 수명이 5년 늘어난다. 얼만큼 걸어야 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오늘 상위 25%, 뭐 100명에 25명 정도로 이렇게 상위 그룹에 속하면 기대 수명 78.6세가 84세까지 살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물론 여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호주의 경우도 비슷한 기대 수명이 있군요. 자, 그래서 시속 4,008km, 시속 매일 160분 이상 걸었을 때 기대 수명에서 5년을 더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더더욱 또 재밌는 거는 활동량이 하위 25%, 그러니까 거의 운동을 잘 안 하는 분이 만약에 상위 25%까지의 운동을 하게 된다면 기대 수명이 약 11년 더 오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세 이후 신체 활동량을 전체 인구 상위 25%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기대 수명이 5년 이상 길어지고 하위 활동량이 25% 하위에 속한 사람이 활동량을 상위 25%로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기대 수명을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호주의 그리피스대 레너트 비어만 교수 연구팀은 신체 활동량과 기대 수명 사이 연관성을 알아보려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연구팀이 2003년 그리고 2006년 미국의 건강 영양 조사의 40대 활동 추적 데이터, 그리고 2019년 인구조사국의 데이터, 2017년 국립보건통계센터 사망자 데이터를 토대로 신체 활동 수준이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애청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40대 이상 신체 활동 양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의 기대 수명을 예측을 했는데, 시속 4.8km의 보통 속도로 매일 160분 이상 걷는 사람이 신체 활동 상위 25%에 분류가 되었다. 자, 160분이면 여러분 2시간 하고, 그죠? 2시간 하고 40분입니까? 2시간 40분 정도로, 이거는 참 많이 걷는 건데. 자, 그래서 연구 결과, 모든 40대가 4.8km 시속 속도로 매일 160분 이상 걸었을 경우 기대 수명이 78.6세에서 84세로 5.4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뭐 하루에 2시간 40분 걷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명을 늘리려면 보통의 속도로 160분, 160분을 걸었을 때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심하게 뛰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시속 4.8km, 보통 걸음 거리로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신체 활동을 늘렸을 때 수명 연장 효과가 가장 큰 사람은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 만약에 활동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1시간 늘릴 때마다 기대 수명이 376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서서히 해서 높여갔을 때는 오히려 기대 수명이 더 높아갈 수 있다. 이 좀 재밌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팀은 이 연구는 관찰 연구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고 다양한 한계가 있지만 신체 활동 정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면 인구와 개인 수준에 따라서 기대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교통수단, 걷기 좋은 동네, 녹지 공간 조성 등이 인구 수준에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건강한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유망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최근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수명을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60분 하루에 이렇게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평균 뭐 3, 40분 이렇게 뭐 신체 활동, 걷기 운동 정도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참작하셔서 160분 정도 보통 걸음으로 이렇게 걷게 되면 기대 수명보다는 한 5년, 4개월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라고,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서 상위 20%, 25%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대 수명이 11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7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보통 몇 잔씩 드시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는 뭐 하루에 3잔 정도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한 3잔 정도. 물론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이럴 경우에는 커피를 한두 잔 더 할 때가 있고, 한참 일을 할 때는 뭐 하루에 10잔 이상 사람을 만난다든지 외부 일정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업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다든지 커피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는 뭐 믹스 커피, 봉지 커피를 외근 중에는 많이 마셨던 기억도 있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커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 얼마간 동안은 커피를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매일 하루에 3잔 정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 꼭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하루에 3잔 커피가 오히려 심장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9일 어제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중국 수저우대 공중보건학대학 자오포크 교수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18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추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심혈관 다발성 질환이 위험이 48.1% 감소되었다. 안 마시는 사람보다 오히려 절반 이상 감소가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자, 심혈관 다발성 질환은 이제 제2당뇨병, 그리고 뇌졸중, 심장병 등 두 가지 이상 심장대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연구 초기에는 참여자 중 그 누구도 심장대사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커피와 차, 카페인 섭취가 신규 심혈관 다발성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3잔 커피, 카페인이 약 200에서 300mg을 섭취하는 사람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거나 하루에 100mg 미만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신규 심혈관 다발성 질환 발생 위험이 48%에서 41%, 그 사이에서 더 낮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정량의 커피와 카페인 섭취가 새롭게 발생하는 심혈관 다발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3잔 커피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이번뿐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022년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는 디카페인 분쇄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에 2~3잔 마시는 것이 오히려 심장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춘다고 이렇게 발표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자, 커피의 종류별로는 드립 커피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드립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 낮았다. 반면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9%, 디카페인 커피 그룹은 6%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에 3잔 정도 커피 섭취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카페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적정한 개인차가 있으니까 고려한 섭취량이 유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그걸 자제를 해야 되지만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저녁에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수면을 취하는데 지장을 느낀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커피를 하루에 한 3잔 정도 이렇게 마시고 때로는 5잔 정도 이렇게 마시는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믹스 커피보다는 내려서 먹는 이런 커피가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참조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8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간 비차점, 그리고 오늘이 저희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요일이 일주일에 딱 중간 지점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가지 짧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런히 살아라. 부지런히. 우리가 눈 깜빡할 새, 우리가 눈을 잠깐 감고 뜨는 사이에 또 세월을,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살아도 사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일도 뭐 하사불성이다 해서 바짝 차리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돈, 명예, 권력에 눈 멀지 말고 가족, 뭐 친지, 그리고 친구,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집중을 하고 눈 맞추길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뒤돌아보며 달려라. 이거 우리가 뭐 평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그래야 빨리 달린다. 이거는 이제 뭐 육상으로 따지면 단거리, 100m 단거리 달리기는 뭐 옆이고 뒤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전진, 빨리, 거의 뭐 9초대에서 끝나는 승부니까. 그렇게 달리지만 뭐 인생에 있어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고 옆도 쳐다보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고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인생을 가는데 나 혼자 빨리 간다 그거는 죽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도 보고 바라다 보고 또 올 때는 같이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인생을 달리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쉬운 결정도 좀 어렵게 하라. 이건 뭐, 순간의 결정이 뭐, 예전에, 전자광고처럼 뭐 10년을 좌우한다. 요즘은 뭐 평생을 한 번 선택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뭐,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성공이 가까워지면 거의 다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대비책을. 뭐, 내가 성공한다 해서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인생 자체가 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굴곡이 있더라고, 굴곡이. 그게 없으면 참 좋은데, 살아보니, 뭐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굴곡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나갈 때 대비를 하면서 지속시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얘기. 자, 여섯 번째. 고민은 10분만 하라. 고민은 10분만 하라. 쉽지 않아요. 뭐 일이라는 게 자꾸 만들어지고 생성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면 고민되고 하는 일들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많아. 근데 10분만 하기가 참 잘 안 돼. 근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96% 이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고민을 짧게 하고 그냥 쉽게 떨쳐버리고 웃어라. 우리가 농담 삼아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가지라고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필요한 거는 실상은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거지만 고민을 오래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는 즐겁게 살아. 이왕 사는 건데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죠. 성공해지면 즐겁고 웃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야 성공도 되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성공하면 즐거워질 것이다 생각을 바꿔라 하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생애.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입학식을 하고 막 들뜬 마음 이런 거 뭐든지 첫 그 기억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생애 첫 날처럼 살아야 한다. 그 반대로 아홉 번째는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교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내일보다는 오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자, 열 번째, 후회 없이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힘든 얘기죠. 그런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후회 없이 살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뜨겁게, 따뜻하게, 쿨하게, 멋지게 살자.
그래야 누가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인상 쓰고 있다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그래서 후회 없이 살도록 노력하자. 오늘 인생 10계명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인 정채봉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인연. 그 인연, 만남에 대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얘기했던 5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초심이죠, 초심. 자, 첫 번째,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 세 번째, 건전지와 같은 만남. 네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 다섯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 이렇게 5종류로 나눴습니다. 자, 이 5가지 중 가장 그 중에서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첫 번째 거죠. 예.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다. 만날수록 이렇게 꽃향기가 나고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악취 나고 비린내가 나고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꽃송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 조심해야 될 만남이다. 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면, 그냥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남녀의 관계에 이렇게 또 비추어서 우리가 애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건전지와 같은 만남. 이 만남은 가장 비천한 만남이다. 자, 건전지와 같을 때 처음 개봉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있다가 힘이 떨어지면 이제 쓸모가 없으면 건전지 약이 없을 때는 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요. 뭐 건전지의 수명이 다 달했으면 이제 필요성이 없다. 그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비천한 만남이다. 사람에 있어서 이렇게 만남, 인연은 이렇게 뭐 힘이 없을 때 버리는. 이제 이런 게 요즘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부분들도 연계되는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우개. 지우개가 개와 같은 만남. 가장 시간이 이제 아까운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다 지워버려. 아무리 좋았던, 기억에 남던 그런 만남이었지만, 지우개로 다 지워버린 무용지물이다. 이런 만남은 가장, 아까운, 시간 낭비되는 아까운 만남이다. 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손수건과 같은 만남. 자, 그래서, 이 시인 정채봉 씨는 마지막으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손수건과 같은 이런 만남인데, 힘이 들 때, 땀이 나면, 손수건을 통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슬플 때, 눈물이 나올 때, 닦아준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인연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만남에서 상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본인 더더욱 좋은 만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인 정채봉 씨의 글 중에서 5종류의 만남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이 만남 속에 우리도 인생에서 얻는 교훈, 뭐 앞으로 지금이라도 좀 더 뜻이 있고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0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정스님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월이 또 지나고 나이가 들니까 좀 되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나이가 들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평일랑 하지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수로 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적당히 저 죽으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친구여, 돈, 욕심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친구여, 그렇지만 그것은 이야기. 정말로 돈은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애 친구를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 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이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 준다오. 우리끼리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라오.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뭐 남을 미워하고 내 죽겠다 우는 소리 한들 그 누구도 뭐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인만 서글픈 거고, 그리고 뭐 불평한들 좋아질 일이 없고요. 너무 똑똑한 척 알고 뭐 한다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적당히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더라고. 뭐 아는 척하고 자꾸 이렇게 답변해주면 계속 뭐 일만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냥 아이 몰라 하고 아이 난 그런 거 몰라 이렇게 하면 다음에 안 물어요. 그런데 뭐 이제 똑똑한 척하고 하면은 뭐 어려운 것만 있으면 다 물어봐. 사실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답변할 필요 없고, 난 그런 거 몰라 이렇게 가는 것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또 비결이고, 적당히 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뭐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순간적으로 때로는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정말 이 말처럼 적당히 저어주는 것도 편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늙음하게 이제 돈이 재물을 놓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 그 얘기도 공감이 갑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뭐 격조 있게 말을 돌려서 막 이렇게 과장하고 은유하고 이런 것보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벗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310번째 시간은 우리 법정스님의 얘기를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중년 이후로 느지막이 또 미래 인생을 또 살아가는 지혜가 변화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매번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좋은 글 읽고 좋은 얘기 듣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